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지인이 또 출연을 하네요. 네. 아, 지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한테 다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 되셨어요.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옆에 있는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아, 그런가? 제가 또 듣긴도 잘하니까. 네. 어찌됐든 지인이 얘기하기로 얼마 전까지 전세로 거주를 했었거든요. 네. 네, 무주택자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덜컥 계약을 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집값은 너무 비싸다, 집 살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네. 그랬더니 이제 전세 만기가 한 5, 6개월 정도 남아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네. 이제 어떤 은종을 갖고 있나 얘기를 했더니 이제 5%밖에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 정도 올려줄 생각이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했는데 그 친구의 또 지인들 있잖아요. 네. 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이 집을 하나씩 샀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니까 네. 더 이제 불안하고 나도 움직여야 되나?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에 덜컥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변 상황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한참 집 오르기 전에 사라고 해도 안 사던 친구들이 네네. 왜 이제 와서 보지도 않고 사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이미 그 제 책, 파란 책, 네. 예, 파란 책에 보면 이제, 이 상승장 막바지에 가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산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제 그때는 뭐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주택자들이 집을 네네.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예, 현상? 필연인, 어떻게 보면 필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네.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몰아가는 거죠. 상황이, 모든 상황이.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집을 사는 것도 괜찮다 얘기했을 때 정말 논리정연하게 네. 지금의 집값은 정말 너무 이제 그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선으로 네, 올라갔고 이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이런 논리정연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네. 살 때는 정말 그런 지인의 한두 마디에 흔들려서 사는 걸 보면서 이 심리가 정말 무섭구나. 사실 한두 마디에 흔들린 게 아니고 상황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그런 이론이나 지식 이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는 것과 네.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 네네. 확신이 아니고 아는 것에 불과한데 이 아는 것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지금 또 이거를 사람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주인이 네네. 5%를 올려줄 게 아니면 5% 이상 네네.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죠. 맞아요. 시세에 맞게 전세가를 올려줄 게 아니면 나는 실거주를 할 것이다. 이 얘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요즘 와서 더 무주택자를 옥죄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옛날 이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의 상황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거든요. 계속 오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그래도 그 비빌 언덕이 네네. 생겼던 게 사실은 어쨌든 전세로라도 집을 거주하는 거잖아요. 거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거주하는 전세값이 올라가면 네. 예, 올라가면 이 비빌 언덕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닥 딛고 있을 바닥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집값이 제가 이제 그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여기에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도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는 필연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전세로 살던 사람이 사실은 이 전세가라도 안정되어 있으면 집값 올라가는 거를 그냥 외면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 혼자 여기에서 뒤처지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빌 언덕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믿고 네. 2년 정도 5%만 올려주고 이제 더 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그게 실거주라는 걸로 딱 되돌아오니까 예. 심리적으로 되게 약간 좀 멘붕도 오면서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2년 더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파회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거주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을 결국에는 이 전세금을 올려줄 게 아니면 내보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제적으로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살지 안 살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일단은 내보내는 거죠. 그냥 내보내는 상황에 되면 이제 비빌 언덕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또 전세로 들어갈 것이냐. 근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2년 뒤에 상황이 또 그려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 계속 전세가는 또 올라갈 것이고 이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고스란히 자신의 손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사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살면서 또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걸 또 계속 봤잖아요. 네. 지금 거의 8년, 9년째 막 오르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 기준점들이 계속 무너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에 어떻게 보면 최선은 네. 집을 사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무주택자를 이제 지원하는 이런 지원책들이 또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집을 사는데 적극적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제 실거래가나 이런 걸 보면 네. 정말 그 이전 가격과 정말 갭이 많은데도 실거래가 찍힌 걸 보고 이거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네. 왜 사는 거지?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매년 2년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지금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이게 부동산을 특히 이제 임차인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이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사실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이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거의 끝물에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락하면 이분들은 엄청난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악순환이. 예, 그러니까 항상 무주택자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악순환을 진짜 거꾸로 된 매매 패턴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를 하더라고요. 꼭대기에 사서 바닥에 팔고 또 부정적이 됐다가 오를 때 못 사고 또 꼭대기에 사고. 그러니까. 그게 왜 주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전혀 안 된다라고 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상담을 반복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상담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전해 듣고 공감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최선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바닥에 파는 사람도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 힘들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진짜 부동산은 그 무주택자일 때 그 첫 주택을 구입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그 네. 첫 단지를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진짜 향후 몇 년? 한 10년 정도는 거기에 약간 좀 묶여 있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약간 생각이 들어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네, 한번 네, 네. 잘못 들어가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 지옥 같은 상황으로 빠져가지고 네, 네, 네.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네네네. 겨우 빠져나온 게 바닥권이 되고 그니까요. 네. 그래서 또 부정적이어서 그동안에 올라가는 상황을 애써 애면해버리죠. 야, 니네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좀 있으면 너는 박살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네, 거예요. 네. 그 본인들이 네. 사실 그 상황을 초래한 게 맞는 거죠. 본인들에게는 그게 최선의 또 선택이었으니까요. 네네. 또 어떻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이라도 이런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부동산 공부, 특히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을 공부해서 높은 이 상승장 끝에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람 심리를 이해하고 해야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너무 덜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네. 지금 힘듦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힘든 약간. 거는 네. 지나고 보면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이제 사실은 지금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일 뿐인 거지. 네네네.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집값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손해가 막 심해지면서 이 손해로 인해서 생활이 피폐해지는 맞아요. 그 상황을 이제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겪은 분들은 부동산은 정말 이제 치를 떨게 되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해서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게 되는지 알아봤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네네. 사람들에겐 최선의 선택이었고, 하지만 향후 몇 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집을 산 후에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야 집을 되니까. 부동산은 단순히 이 바로 앞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4년, 5년 길게 그 이상을 봐야 이제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내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만 보면 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 집이 안 팔리면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진짜 바로 앞만 보고 막 그 대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